라포트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최준영입니다. 예, 정신과 전문의이신데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신 양용준 원장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열등감, 열등의식 또는 콤플렉스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 또 그런 걸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준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업부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라포TV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이 네. 굉장히 전문적인 TV이구나라고 네. 생각해 주실 것 같고 네. 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도 많이 눌러주시지 않을까 네. 큰 은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닙니다. 조만간 라포TV가 잘 돼서 네. 뭐 실버, 뭐 골드까지 가는 네. 네. 거기에 아주 원장님이 큰 기여를 하셨던 걸 절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그렇게 도움이 되면 네.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 자신이 굉장히 어렸을 때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뭐 열등감이 지금 생각해보면 별게 아닌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얼굴이 못생겼다든가 네. 안 못생기셨는데. 제가 이제 턱이 좀 길어가지고 뭐 옛날에 주걱턱이라는 얘기도 네.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도 카메라가 사실 이렇게 옆으로 붙이면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네. 정면 얼굴이 좀 낫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못생겼는 줄 알았는데 네. 제가 제 개인적인 사례를 먼저 말씀드려 죄송한데 네. 그러니까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힘든 거예요. 뭐 떨리고 두렵고 그래서 사람들 네. 앞에서 말을 잘 못했었는데 네.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한부모 여성 가장들만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네. 원래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기로 돼 있던 게 아닌데 네. 강의하시기로 했던 교수님이 교통편 때문에 늦은 거예요. 네. 저보고 대신 강의를 하래요. 아. 근데 이제 딱 한 100명 정도 앉아있는데 딱 올라갔는데 땀이 나기 시작하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고민하다가 막 뭐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살아온 얘기를 하자. 그래서 저희 어머님 고생하신 얘기서부터 시작했고 했더니 공감이 되는 모양이에요. 한부모 여성 가장들이니까. 네. 저희 어머니도 이제 한부모 여성 아, 가장이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네. 그래서 박수를 여러 같은 박수를 받고 이제 단상에서 내려왔는데 내가 직접 경험했던 것, 겪었던 걸 얘기하면 내가 인물에 자신이 없지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렇게 강의를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아. 요즘 제가 화장실에 가면 거울을 보면 씩 웃습니다. 최준용 잘생겼는데? 내가 이제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제 인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카메라맨들이 이런 분들이 저보고 웃는 얼굴이 참 보기 좋다. 아. 잘생겼다는 말은 잘 안 해요. 네. 근데 웃는 표정이 참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막 웃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제가 우연히 듣기로는 우리 네. 원장님도 지금은 네. 뭐 정신과 전문의로서 네. 뭐 승승장구하고 계시지만 네. 한때 좀 열등의식 같은 걸 좀 느꼈던 적이 아. 있으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뭐 어렵겠습니다만 외람됩니다만 한번 사례를 좀 한번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제가 앉아 있지만 제가 앉은 키가 클 수도 있고 네네. 일어서면 네. 땅꼬마입니다. 네. 그렇긴 한데 네. 그게 이제 제가 남자 중고등학교를 나왔고 네. 처음에 대학도 남자들이 많은 대학교였으니까 네. 이 남자 중고등학교에서 이 키 작은 건 정글 세계에서 약자입니다, 약자. 네네. 이거는 뭐 우리 작가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때는 키 작은 순으로 앞에 앉았으니까 네. 앞에 앉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앞에 앉은 선생님이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내가 잘하는구나 라는 잘한다는 느낌을 내가 갖게 돼서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그게 나한테 열등감이 어떻게 보면 다른 식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죠. 키 작은 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겠구나. 또 남자 중고등학교에서 아까 정글이라고 했지만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정글 세계에서 최약자는 또 가끔 가다 보면 건드리지 않기도 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잘하는 게 또 하나의 그 기회가 돼서 애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볼 수도 있게 됐죠. 이제 시험 공부나 이럴 때는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최약자한테 경쟁의식을 갖지 않게 되고 그래서 소위 일진 뭐 통 애들이 걔들이 저를 그냥 되게 귀여워했어요. 그냥 경쟁 상대로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근데요, 사실은 네. 학교에서 보면요. 네. 저는 좀 키가 큰 편이었잖아요. 네. 뭐 제가 노는 아이들은 네. 아니었지만은 키가 작건 크건 공부 잘하는 아이는 타치 안 해요. 네. 친구들 사이에서도 네. 공부가 전교 1등이다, 2등이다 그러면 네. 타치 안 해요. 네. 일진 아까 말씀하셨고, 네. 뭐 통, 뭐 이렇게 네. 소위 뭐 노는 아이들 네. 또 공부 잘하는 아이는 존중해주는 문화가 있었던 네. 거죠. 모르겠어요. 저희 세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저도 그 세대여서 네네. 그렇긴 한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게요. 요새는 이제 공부를 잘해도 괴롭힘 당하고 네. 누구나 이게 이제
이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사회가 돼버렸는데,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게 다행히 기회가 됐었고, 네네. 또 하나 말씀대로 경쟁의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애들하고도 친했고, 그 아이들이 자신의 이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 수학 문제 물어보러 왔다가 저한테 얘기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농구를 하다 보니까, 농구를 하니까 D를 맞았는데, 아, 농구 안 되겠네, 저는. 그래서 그럼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아, 내가 남의 얘기를 잘 들을 수는 있겠구나. 요게 제가 스스로가 느낀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더 잘 들어보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심리학에 관심이 생기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 길을 들어설 수 있게 되었죠. 결국 출발은 열등감이었네요. 네, 그럴 수 열등감을 있죠. 굉장히 잘 승화시킨 네. 대표적인 사례로서 우리 원장님이 유명해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아까 키 얘기하셨으니까 떠오르는 네. 사람이 한 두 명 네. 정도 네. 있는데요. 중국에는 덩샤오핑 네. 단구죠. 네. 1m 50 네. 약간 넘었다 그러나요? 네. 그렇지만 뭐 중국을 개혁 개방의 길로 가게 했지 않습니까? 네. 뭐 흑묘 백묘로 네. 이런 것들이 유명하고, 또 하나 빼먹을 수 없는 사람이 나폴레옹이잖아요. 네. 나폴레옹이 키가 굉장히 작은 네. 걸로 네.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나폴레옹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뭐 이렇게 보고 들은 바로는 나폴레옹도 키가 작아서, 우리가 나폴레옹 그림 보면 항상 말 위에 올라타 있잖아요. 맞아요. 서 있는 모습을 그냥 본 네, 적이 없는 네.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좀 했고, 네.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항상 우스꽝스러운 모자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관이 높은 요런 모자를 즐겨 썼다고 그래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어쨌든 포장을 하고, 근데 요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어쨌든 자신의 약점을 잘, 자기는 요런 것들이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잘 지나갈 수 있게 했던 거겠죠. 그런데 결국은 그 외향으로는 네. 모자를 쓰는 그 네. 외향은 치료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원장님처럼 네. 심리적으로도 그것을 극복했어야 되는데, 네. 나폴레옹은 그런 면에서 조금 덜 극복이 됐던 게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전문가 시각으로 보셨을 때. 저도 뭐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겠죠. 완벽한 극복이라는 건 없겠죠. 근데 저도 이제 네, 네. 오늘 같이 이렇게 낮은 신발 신고 오면 가끔 이럴 때도 있지만, 네, 네. 제가 이제 우울장애 치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꿀 수 없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제가 지금 노력한다고 180 넘게 되기는 어렵겠잖아요. 네. 그러면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나는 저 사람에 비해 못해, 나는 저 사람에 비해 키가 작아 라고 비교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대로 그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이 역사적으로는 황제가 되었지만 외향적으로는 관계에서는 끌려가는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겠고, 우리가 소위 SNS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화려하게 사는데 난 뭐지? 라고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힘든 삶 속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정신과적인 혹은 개인적인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스스로 어떻게 마음가짐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을 수용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을 용기 있게 용기 나가고, 있게. 또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맞아요. 찾으려고 하는 것. 우리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추동이 된다. 부족함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다. 또 최 작가님도 결핍 얘기했지만, 네, 결핍 힘이 네. 있는 거죠. 네, 네. 그게 있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 내가 혼자서는 계속 결핍에서 혹은 열등감으로 빠져 있을 때는 나를 보지 못하겠는데, 누군가가 멘토, 누군가가 옆에서 상담을 해주고 들어줄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이 본인이 가진 부족한 부분을 약간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열등감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힘이 되니까, 반드시 혼자서 어려우시다면 그런 경우에는 도움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 열등감이 나를 추동시킬 수 있는 동기를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게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원장님 같은 의사 선생님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하는 일이. 네, 그렇죠. 원장님이 하시는 일이시기도 네. 하고, 우리 사회는 이렇게 사실은 그 열등감, 컴플렉스, 그다음에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로 옆에 좋은 선생님이 있습니다. 좋은 상담해 주실 분도 있고, 나에게 조언해 줄 분도 있고. 그런데 너무 이 자신 속에 갇혀서 사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 그거부터 좀 더 극복을 해야 되고, 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또 심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또 그 한 발만 더 나가서는 네. 좋은 선생님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열려고 노력하는 것이 치료의 첫 출발이고 우울증, 그 다음에 또 열등감을 극복하는 첩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하거나 혹은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병원에 왔을 때 많이 하신 게 제가 병원에 와야 할지 몰랐어요 라고 하시면 항상 말씀드립니다. 잘 오셨다고. 그래서 저랑 보시고 치료를 계속 받으셔야 할 것 같으면 하시고 아니시면 그냥 요 지금에서 이제 잘 지내시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 차츰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께서 자신의 병을 인정하는 것,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 앞에 와서 인정하는 것, 이게 치료의 첫 출발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속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자기를 속이려고 하다 보니까 우울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시고, 근데 그래 나 아파, 나 힘들어 라고 스스로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부터 우리가 우울증, 열등감, 컴플렉스 이런 것들을 치료하고 해결하는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양영준 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오늘 또 하루 종일 병원에서 근무하시고 환자를 돌보시고 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라포TV에 나오셔서 굉장히 소중한 말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